안녕하십니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기선환입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999년 국가 및 지역 정신보건 사업 지원에 대한 제대로 된 체계가 없었던 시절부터 시작하여 2004년 7월 정신보건법 개정에 의해 법적 근거가 있는 제1기 지원단이 출범하였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곧 21주년이 됩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중앙지원단은 지역사회 기초정신보건 사업 확대부터 국가정신건강정책 계획 수립과 자문평가, 정신질환 낙인 해소와 인식개선 사업, 시대적 사명에 따른 정책 이슈 발굴과 지원 등 정신건강 정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초대 단장이신 조맹대 교수님을 시작으로 중앙지원단의 가치와 방향의 토대를 만들어주신 이영문 교수님, 김윤 의원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설립에 집중해주신 하규석 교수님,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업체계와 중앙지원단의 사업을 안정화시킨 윤석준 교수님, 그리고 부단장으로 사무국을 챙겨 중앙지원단의 수많은 실무들을 이끌어주신 이해국 교수님, 노성원 교수님, 김윤석 소장님, 역대 단장님들과 부단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초대 단장님이신 조맹재 교수님께 축사를 부탁드렸었는데 요새 좀 허리가 안 좋으셔서 그냥 인사 말씀으로 대신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신 인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2020년부터 위탁 책임자로 다시 합류한 이후 단장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이끌면서 곰곰이 살펴보면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전략적 재정적 지원은 미비하여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인 자살 문제, 응급 상황에서의 가족들의 전적인 부담, 당사자들의 입원 치료 트라우마, 좋은 급성기 입원 병상의 감소, 장기 입원을 부추기는 의료급여 입원비의 저수가 정액제도, 열악한 돌봄과 복지 지원, 걸음마 수준인 고용과 거주 지원 등 당면한 과제들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갈 길이 먼 만큼 마음을 모아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산업혁명이 크게 도래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전쟁의 위험까지 전 지구적 변화의 큰 물결이 거세게 느껴지는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선 사회적 자본과 밀접하고 인적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신건강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신건강 정책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에 담대한 변화가 오기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정신건강 개혁의 노력에 기꺼이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여러 국회의원님들, 특히 오늘 참여하기로 해주셨던 김윤 의원님과 김선민 의원님, 또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이상원 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이상원입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주년 기념 정신건강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기선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해 주신 이수진, 남인순, 김예지, 김윤, 서미화, 한지아, 김선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이영문 교수님, 주제 발표에 참여해주신 강상경 교수님, 백종호 교수님, 이상규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이 27.8%로 우리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일생에 한 번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9.1명에 이르며 2003년 이후 OECD 주요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나타내주는 정신건강 관련 주요 지표들이 말해주듯 불안, 우울, 사회적 고립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핵심 보건 의제로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예방과 조기 발견을 확대하고 자살 시도자,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적 응급, 긴급 대응, 회복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성된 추진단에 연구자, 현장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당사자 단체, 가족단체 등 다양한 분들께서 폭넓게 참여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정책 포럼에서도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정책 대안과 의견은 향후 정신건강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의 작은 목소리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경청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출범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윤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표결하고 오늘하고 좀 너무 늦었습니다. 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해에 정신건강 정책을 이렇게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점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정신건강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이 다 굉장한 중요한 전기를 맡고 있지만 정신건강 정책 역시 굉장히 중요한 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강박이나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되고 또 바깥에서 관리되지 않고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저지르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겉으로는 드러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 문제의 근본은 제대로 된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신의료 체계의 근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성기에 제대로 된 치료, 선진국처럼 양질의 단기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응급 상황,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퇴원 이후에 제대로 된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돌봄, 복지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보다 혁신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 그에 따른 재정의 투입,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갖고 있는 그 서비스를 꼭 예산에 기반해서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에게 검사를 하고 예를 들면 수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에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에게 사례 관리를 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약과 수술과 그 검사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싼 약과 검사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사례 관리나 돌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신건강에 대한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 혼자의 생각과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대한민국 정신건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것은 너무 말이 긴 것 같은데요. 명확한 것은 국가가 더 이상 정신건강, 정신질환의 치료의 문제를 의료기관,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 위기 대응부터 급성기 치료, 지역사회 복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관리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주년을 맞는 토론회가 대한민국 정신건강 체계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편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회에서도 그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안을 조금 더 혁신적인 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